후회요 후회. 구리시 모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리시의 열혈청년 나대진이 진행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잘 모르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곡이죠. 실연을 당한 남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구리 메신저 기다리시면서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입니다.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재미없이 반복되는 생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별 큰 탈 없이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생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시간 코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이 코너에서는 토평동 장자목공원 근처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건강하고 밝은 치아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너는 소개해 주이소 시간입니다. 소개해 주이소 시간은 구리시에 소재한 모든 맛집, 멋집 등 다양한 점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구리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맛집, 멋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 멋집을 제가 직접 선정하여 소개해 드리거나 점포의 요청에 의하여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집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아리, 클럽,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이 속하고 있는 모임이 소개되길 바라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엘튼 존의 노래를 틀게 되었네요. 방금 들으신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어디서 많이 들으신 곡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OST였습니다. 라이온 킹의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 각인된 노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라이온 킹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 들은 이 노래 덕분에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라이온 킹을 볼 때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생각, 그런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노래에 굉장한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세수는 2번을 하는데 양치는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얼굴에는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치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큰돈이 들어갈 만큼 치아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구리시 장자목공원 파리바게트 사거리 부근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안 좋으셨거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0분간 집중하고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효신의 가을 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 네, 여러분은 지금 나대진이 진행하는 구리 메신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근데 갑자기 대진 씨가 옆에 계시고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너무 우리 원장님에게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하루만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진 씨 옆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자, 원장님 그럼 일단은 이제 항상 소개를 하긴 했지만 원장님 네. 그 치과 이름하고 원장님 성함하고 이렇게 좀 소개 좀 할까요? 장소하고? 예. 네. 저는 현재 구리 수택동에 위치한 장자목공원 인근에요. 파리바게트 사거리 근처에 나인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나도원 원장입니다. 예. 네, 나도원 원장님이세요. 지금 그 파리바게트 톡편동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부근에 2층에서 나인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나도원 원장님과 저희가 한 4주 정도 이제 방송을 진행했죠. 4번 예, 정도. 예. 진행을 하다가 정말 많은 치과 상식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특히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이용객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 나눴어요. 특별히 뭐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칫솔질 네. 하는 것이나 치과 상식이나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위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예.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치과 이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충치를 막으려면. 일단은 저희가 그 기존에 방송한 내용대로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아, 정기 예. 검진. 예. 네. 본인이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 잇몸 질환의 어떤 그 경중성을 미리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칫솔질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질. 예. 방금 정기 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기 검진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1년에 뭐 몇 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치과를 다니시는 분들 네. 잇몸 질환이 기존에 있었거나 본인이 치아가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가 좀 안 좋거나 인본 질환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치아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이가 시리다든가 예. 이럴 때 꼭 받아야 된다는 시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입안의 문제가 본인이 느껴질 경우에는요. 바로 네네. 오셔가지고요. 받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가 시린 거라든지 뭐 이가 네. 아픈 거라든지 어떠한 증상이든 간에 입 안에 본인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진단을 받는 게 무조건 좋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 진단을 우선 이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칫솔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칫솔질을 그냥 그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본인의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번 4분 동안 이를 닦는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입에 머금 채로 그 칫솔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를 더 부식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입을 한번 다 헹구고 한다든지 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같은 이제 음료수나 주스나 이런 걸 드신 이후에는 꼭 입을 헹구고 칫솔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방금 하루에 4번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하루에 4번 기준은요. 예전에는 이제 하루에 3번 하는 기준이 널리 알려진 기준이었었는데요. 네네네네. 요즘에는 밤에 자고 있을 때 세균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그런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요. 네.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3번 양치를 하고요.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예. 하시고 그리고, 네. 그때 3번을 하고요. 네. 자기 전에 한 번은 꼭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기 전에 한 번 더. 네. 여러분 이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 직후에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좀 이따가 하는 게 좋나요? 칫솔질을? 그 충치가요. 네네. 세균들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세균들이 산을 만들어서요. 네네. 우리 치아를 녹이는데요. 그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3분입니다. 아, 식사하시고 3분이요? 3분 이내에 어. 충치가 가장 그 산을 많이 만들어서 치아를 시키기 때문에요. 음.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3분 이내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실 근데 3분 이내 하기가 어렵잖아요. 식사하시고 그렇죠. 바로. 예. 저도 잘 못합니다. 그 3분 이내 하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10분 지났다, 15분 지났다.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럼요. 원칙적으로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습관을 식사를 하면은 식사 후에 바로 칫솔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3분이 넘었더라도 10분이 넘었더라도 여러분 칫솔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10분 넘었으니까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원장님 말씀하신 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 3분 이내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칫솔질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 칫솔질 하는 거 다 누구나 압니다. 밥 먹고 칫솔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뭐가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하루에 칫솔질을 20번도 넘게 하시는데요. 20번이요? 예. 네.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요. 네네. 잇몸 질환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칫솔질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단 한 번 하더라도요. 네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확하게 하는 예. 거. 그러면 오늘 칫솔질을 방금 이제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실제로 원장님의 아버님이 칫솔질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잇몸 질환이 있다는 거는 이제 칫솔질을 그 원장님이 아시는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4번 하시는데 칫솔질을 정석으로 하는 걸 오늘 배우실 거예요. 되게 귀중한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교구라 그러나요? 요 물품들을? 예, 교구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교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그 일반적인 교구잖아요. 원장님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한데. 네. 제가 카메라를 맞춰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인 교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치과에서도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대부분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네네네. 먼저 제가 지금 교구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네네네. 예, 이 교구 2개를 바탕으로요. 네네. 우리 구강 내에 좀 이해를 하신 후에요. 네. 칫솔질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2가지 교구가 있는데, 네. 2가지 교구의 차이를 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델을 보면요. 네네. 우리가 거울에 본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치아가 이제 잇몸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형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빨 네.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예, 그거는 빠진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아, 거고요. 빠진 거 설명하기 네, 위해서. 예, 예. 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잇몸에 치아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잇몸에 치아가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우리가 이제 잇몸을 눌러보면 단단하잖아요. 네, 단단하죠. 예, 네. 만약에 잇몸뿐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귓볼처럼
만지면 흐늘거리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예, 그렇지만 네. 잇몸 아래쪽에는요. 네. 자, 여기 잇몸을 살짝 이렇게 제껴 보겠습니다. 아, 잇몸을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저쪽 화면을 보시면 손가락이 가려서 안 보이시죠? 아, 예. 약간 이렇게 옮길게요. 네, 이렇게 요렇게. 옮기면은 네. 예. 여기 올리면은 네. 잇몸은 단 1mm밖에 안 되는 막에 불과하고요. 네. 그 아래쪽에는 네. 이 뼈가 있습니다. 뼈가. 아, 뼈가 네. 뼈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치아를요. 빼볼게요. 아, 치아 빠지는 거군요. 예, 빠지는 겁니다. 아, 네. 지금 보시는 볼까요?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치아가 치아가 빠집니다. 이렇게 네. 빠지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잘 보면은 치아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네네, 뿌리가 있네요. 예, 뿌리가 있죠. 네. 우린 뿌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예, 그렇죠. 네. 실제로는요, 치아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네네. 우리 나무가 그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그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네. 그 땅에 박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 여기 네. 뼈가 있네요. 그렇죠. 뼈가. 그러니까 예. 잇몸, 이빨의 뿌리가 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뼈에 박혀 있는 겁니다. 나무로 생각하시면요. 네네네. 나무의 뿌리가 흙에 박혀 있는 것처럼 네네. 치아의 뿌리가요. 네네. 우리 그 뼈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게 그래서 되어 있구나. 네. 본질적으로는 이런 모형입니다. 우리 뿌리가 뼈에 박혀 있고 네네. 그 우리가 잇몸이 덮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 피부처럼.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덮어 있는 거네요. 자, 자, 그런 이런 교구가 하나 모양이고요. 있고. 네. 자, 그래서요.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이 네. 모형에 가깝습니다. 아, 네. 잘 보면요. 네네. 우리 뼈 부분은 네. 이렇게 그 투명한 부분으로 네. 처리를 한 거고요. 네. 안쪽에 보면은 치아의 뿌리가 그대로 네. 투명하게 비쳐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앞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거꾸로 되어 있네요. 네. 위에를 보면은 앞니는 네. 우리가 보이는 건 잇몸에 가려서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원래 있던 교구의 그렇죠. 형태였고.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네. 실제로 잇몸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뼈를 투명하게 만들면은 네. 안쪽에 있는 뿌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위쪽도 한번 봐볼까요? 네네. 보면은- 아, 위에서도 보이네요. 네, 위에서도 보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어금니 쪽에는 네. 이 무게를 씹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뿌리가 또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아, 얘는 그러네요. 뿌리가 세 개로 돼 있어요. 네네네. 자, 여기 하나 그 바깥쪽에 두 개, 네. 안쪽에 하나. 네네네. 충격을 받아도요. 네네. 이 치아가 힘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금니는 앞니 세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반면에 네. 이 앞니를 보시면은 뿌리가 이제 한 개씩밖에 없죠. 네네, 그러네요. 자, 앞니는 뿌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교구를 그 칫솔질을 설명하기 전에 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자, 우리가 그 기존의 치과의 질병에 대해 알아봤지만 네. 치과의 질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아 이 안쪽을 한번 봐볼게요. 네. 치아 사이의 틈새를 파고드는 네네. 이 충치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예, 게 그렇죠. 충치의 예, 표시. 충치입니다. 네. 위쪽에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작은 충치들이 보이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 네네. 그 먼저 이제 이 네. 충치가 설명하셨으니까 이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 네. 이제 어떤 원인인 거죠? 항상 구강 내의 모든 원인은요. 네. 세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세균. 예, 세균이 세균들이- 뭐 이거를 뭐 녹인다거나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충치균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을 만듭니다. 네네네. 산을 만들어서 우리 치아가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산을 만들어서 치아를 조금씩 녹여가지고요. 네. 이 안쪽 그 치아의 틈새로 파고들게 되는데요. 아, 틈새로. 네, 틈새로 네네. 파고드는 게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이제 이빨 안 닦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얘기 듣고 칫솔질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요 밑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이 충치균들이 네. 요렇게 이렇게 크게 되면요. 네. 이 안쪽에 있는 틈새를 파고들게 됩니다. 네네네. 파고들어서요. 자, 네. 이쪽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모형을 보면은 네. 위쪽을 파고들어서 네. 요 뿌리 안쪽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쪽에는 이제 그 치수라고 해가지고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이라는 게 뭔가요? 뭐 유기물질이라고 알기 쉽게. 하면은 네.
크게 무기 물질의 반대말인데요. 네네. 그- 단단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기라고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유기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모든 생명체는 유기 물질을 먹고 살고 무기 물질은 먹을 수가 네. 없고요. 하여간 단단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치아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숨어 있는 유기 물질을 먹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고요. 아, 네네. 계속 내려가서 이 뿌리 끝에 있는 그 뿌리 끝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요. 네. 우리 몸에서 그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면역 물질이 생기게 됐는데요. 네네네. 동그랗게 생기는 게 그 유가족이라는 염증 조직입니다. 아, 네네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다가도 네. 굉장히 그 욱신거리고 네. 흔히 치통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도 이제 알죠.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이것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아플 정도가 되면은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치아를 빼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의 아, 경우? 그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네네네. 충치의 치료는 그 총 3단계로 나뉩니다. 네네. 먼저 가장 작은 충치일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그 보험 재료인 지아이나 레진으로 메꿀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 신경까지 도달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충치일 경우에는요. 네네. 와동 그 모양을 만들어서 네. 인레이 치료를 하거나 네네. 인레이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으로도 할 수가 있고 세라믹으로도 할 수가 있고 네. 인레이 치료를 하고요. 신경까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요. 네네. 일단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감각신경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 유기물질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제거를 해주는구나. 제거를 네. 해주는 건 신경치료라고 부릅니다. 아, 신경치료. 아, 예. 그게 항상 신경치료로 병원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충치가 가장 크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네. 신경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낀 상태에서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신경을 제거를 하고요. 네. 예, 그 부분을 신경 대체 물질로 채워주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왕관처럼 덮어준다고 해서 크라운 치료라고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크라운 치료.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서 좀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크라운 치료나 뭐 신경 치료 이런 얘기들은.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게 충치가 심해졌을 때 신경 치료가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알 거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칫솔질을 잘하는 것인데, 오늘 칫솔질을 하는 방법을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우리 실제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요. 네. 이 치아의 틈새를 네. 틈새로 세균들이 미세한 틈새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네네. 당연히 음식물이 그 틈새에 끼어 있으면은 네네. 세균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네. 첫 번째로 칫솔질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네네. 이 씹히는 면 위아래 씹히는 면들을요. 네. 어금니 이렇게 요 예, 라인. 그렇죠. 네. 여기를요. 네. 기본적으로 잘 닦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닦는 게 좋을까요? 이 방식은요. 네네. 이 교환면이라고 불리는 이 씹는 면들은 특별히 닦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대신 그 안 닦이는 부분이 없이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네. 자, 보면 칫솔 모가 보통 치아 2개를 닦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치아를 한번 닦으실 때 한 10번 정도 왔다 네. 갔다 진동을 주시면은 네. 충분히 세균이 닦여지고요. 네. 하나의 치아를 중복해서 네. 앞으로 오셔가지고 또 네. 10번 닦으시고 아. 이렇게 체계적으로 빠진 부분이 없게 양치를 하시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합니다. 아, 빠진 부분이 없게. 네. 네. 음. 자, 근데 일단은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이 부분 별 어려운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닦으니까. 네. 그러면은 강도에 대해서는 그 아주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네. 그런데 예. 그건 어떤가요? 뭐 원장님 보시기에는 세게. 네.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게 할 필요는 예. 없고. 그리고 저걸 안 여쭤봤네요. 네. 칫솔의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이건 좀 거칠은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를 저희가 써야 될까요? 그 보통 요즘에 미세모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네, 미세모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런 그 중등도의 칫솔 모의 끝에 네네, 아주 얇은 모가 달려 있는 겁니다. 네네네, 실제로 그 미세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네, 잇몸을 닦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잇몸을 닦을 예, 때, 네. 잇몸을 닦을 때 왜냐면요. 자, 우리 잇몸이 있는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잇몸이 있는 모델이죠. 네,
우리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네네. 세균들이 침입하는 경로가 네. 이 치아와 잇몸의 틈새에 네네네네. 그 미세한 틈이 있거든요. 네, 틈이 있어요. 네, 틈이 있죠. 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예. 네. 요 틈이 있는데요. 네.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네. 요 틈새를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예, 틈새를 닦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미세모를 쓰는 이유는요. 네. 이 틈새를 닦기 위해서예요. 이 틈새- 틈새를. 틈새에 칫솔모를 중간모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얇은 틈새에 미세한 모를 넣어가지고 닦기 네. 위해서 네. 미세모를 씁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네. 그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미세모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잇몸 질환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은 네네. 중등도의 그 뭐가 있는 걸로도 충분히 칫솔질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칫솔을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은 네. 미세모가 좀 낫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그 기준이 좀 네네. 애매하다고 하시면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네. 보통 그 충치가 호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네. 30세 이전에는 그냥 중간 미세모가 아닌 모를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네. 30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잇몸에 신경 쓸 나이가 된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세모를 써가지고 어. 잇몸 관리를 더 주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50대, 60대 어머니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나이대가 많으시거든요. 연령대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모가 좋을 것 같네요.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예, 보니까. 맞습니다. 잇몸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미세모를 이용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를요 정확하게 그 칫솔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아셨죠? 미세모가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다고 하니까 구리전통의 상인 여러분 특히 이제 칫솔을 구입하실 때 좀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칫솔질하는 법, 옆으로 칫솔질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자, 네, 그 이제 카메라 여기 이쪽에다가, 네. 네, 자, 보시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그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요. 네, 치아의 면에 네. 총 몇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치아의 면이요? 네, 치아의 면. 하나, 둘, 세 면? 네 면인가요? 자,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총 그 네 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그 교환면입니다. 네. 씹는 면. 이게 어금니 있는 데가 교환면이라고 표현을 쓰시는군요. 교환면이라는 표현은요. 네네. 예, 씹을 때 네. 우리가 음식물이 닿는 면을 교환면이라고 하니까요. 아, 음식물을 닿는 면이 지금 예, 교환면. 예, 네. 위쪽 전체를 다 교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체가 네네네. 교환면이고요. 네. 여기 닦는 게 딱 충치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 면이 있겠죠. 네네. 바깥쪽 면. 네. 예, 누구나 알고 있는 바깥쪽 면. 네. 누구나 잘 닦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안쪽이 있습니다. 네,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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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바깥쪽 면, 안쪽 면. 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네네네. 바로 이 뒤쪽 면입니다. 뒤쪽 면. 아, 뒤쪽 예, 면. 가장 뒤에 면. 이 가장 뒤쪽 면. 뒷면. 이 뒤쪽 면이요. 네네. 보통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항상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네. 치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네네. 이 치아의 가장 뒷부분에서 뼈가 녹아서요.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칫솔질이 안 되는 부분부터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뒤쪽인데요. 네네네.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네. 보통의 경우 칫솔질을 거기 안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네. 잘 생각을 못 하십니다. 네네. 여러분 어금니 제일 끝에 있는 이빨에 그 끝에 그까지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쪽입니다. 이 바로 뒤쪽 부분. 네, 요 뒤쪽 부분. 뒤쪽을요. 네. 방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칫솔질 어떻게 하냐면요. 네. 먼저 이렇게 그 음식이 닿는 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요 골고루 닦습니다. 네. 닦을 때는 그 치아 두 개를 이제 포함해 가지고요. 네. 대략 한 10번 정도 네. 이렇게 그 진동을 줍니다. 네. 진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네네네. 세균이 닦여 나가는데 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처음에 하실 땐 다 숫자를 세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요. 치아 하나를 중복해서 앞으로 한 칸 옵니다. 네. 중복해서 한 칸 오신 다음에 또 이렇게 닦아요. 네. 또 하신 후에 또 중복해서 앞으로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를 그 교환면이라고 불리는 면을 다 닦으시는 겁니다.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체계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 그 다음엔 바깥쪽 면을 닦으시겠죠. 네. 바깥쪽 면을 닦을 때 네. 우리가
치와 잇몸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네네. 틈새가 있죠. 네, 틈새가요. 네네. 틈새가 자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직각으로 닦는 경우, 네. 직각으로 닦는 경우. 직각으로 닦는 경우, 네. 이렇게 하는 게 위 잘 아래로 보이나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보이시는 거. 네, 네. 그 정도. 네. 이렇게 네. 이 직각으로 이렇게 닦는 경우, 네. 자, 약간 올려서 닦는 경우, 네. 약간 내려서 칫솔질 닦는 경우. 각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각도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잘 칫솔질 될까요? 저는 직각? 직각. 네. 아, 일단 틀렸습니다. 네. 제 입을 틀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 보통 이렇게 각도를 직각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네. 이 잇몸 사이의 공간이요, 이 위쪽으로 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네네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요쪽에 보시면요, 네네. 이 치아랑 잇몸 사이 틈새가요, 네네. 요렇게 요 공간이요, 네. 잠깐, 위, 카메라 좀, 네. 요 공간이요, 네. 요 사이에 틈새를 닦는 겁니다. 아, 그 사이에 틈새를 닦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네. 자, 이 위로 할 경우에는 네네. 칫솔모가 충분히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네, 정말 아래에서 중요한 위로. 내용이네요. 여러분, 칫솔 각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네. 또 아래 이빨을 닦을 때는 또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해야겠죠. 네. 칫솔모가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게 닦으신다고 개념을 잡으시면요, 네네. 각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칫솔질을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방법이 많은데요. 네. 정석상으로 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 바스법이란 방법으로 닦으셔야 됩니다. 발수법. 네. 바스법입니다. 바스법. 예, 네, 영어로 바스법. BASS인데요. 아, 네, 예, 바스법. 바스법을 통해서 닦으시고요. 잇몸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그 회전법으로 닦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잇몸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요, 네네. 보통은 요즘에 잘 닦고 계세요. 홍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잇몸 마사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아, 네. 회전하는 방법이고요. 원장님 이렇게. 근데 말씀 죄송한데 예. 원장님 가셔야 될 시간이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예. 저희가 한 2, 3분 내에 빨리 정리해가지고 예, 원장님이 알겠습니다. 또 진료를 마셔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회전법은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를 중첩해가지고 앞으로 오게 됩니다. 네.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전법? 예, 회전법입니다. 네, 회전법. 네. 자,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요, 네. 이 바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잇몸 사이의 틈새에 세균들을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네. 칫솔모가 90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상방 45도로 들어가서요. 네.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할 필요 예, 없다. 세균은 네.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네. 그 칫솔모가 들어간 느낌이 있는 상태로 가볍게 진동만 주면요, 네. 세균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아, 여러분 세게 하실 가볍게 필요 진동.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정말 세게 해야지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잘못된 칫솔질 방법이고요. 네네. 횡마법이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치아가 다 닳게 됩니다. 방금 무슨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횡마법입니다. 횡마법. 횡마법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닦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차인표가 분노의 칫솔질 하는 네, 것처럼 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네. 횡마법으로 닦지 마시고요. 네. 자, 잇몸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회전법으로, 네, 회전법으로. 잇몸까지 마사지하면서 닦아주시고요. 네. 이제 바스법을 통해서요, 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회전하고요. 네. 회전 후에 이제 회전법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회전하고 진동을 주고 회전하고. 네. 예. 그럼 안쪽은 어떻게 닦을까요? 예, 이 안쪽은요, 네. 이 예상 외로 네. 이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안쪽도 똑같습니다. 네. 네. 안쪽도 보이시나요? 똑같이 예, 하시면 치아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잇몸 틈새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틈새로 넣는 상태에서 네. 쓸어 내려주는 겁니다. 음. 틈새에 들어간 느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네. 잘 모르시겠으면 그 치과에 오셔가지고 네네.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잇몸 틈새 들어간 상태에서 내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은 치아를 닦으실 때 맨 끝에 있는 치아까지 끝까지 닦으셔야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 부분입니다. 네, 요 지금 뒤쪽에. 네. 그리고 항상 입에 탄수화물이나 뭐 음료수나 뭐 탄수화물 드실 때는 항상 입을 헹구고 그리고 칫솔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칫솔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미세모로, 잇몸이 좀 20대 이하 젊으신 분들은 중간모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칫솔 질하는 방법은 이제 회전법하고 바스법이 있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그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 횡마법이라고 이제 분노의 칫솔질 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네. 음식물 찌꺼기가 했는데 걸레를 느낌이 드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꼭 빼는 게 좋죠. 100% 빼야 됩니다. 아, 100%. 자, 그 음식물이 있으면요. 네. 세균들이 굉장히 번식되기 때문에요. 네네. 어떻게든 빼야 됩니다. 빼는 방법으로는요. 네네. 칫솔질로 안 빠지면은 치실을 사용해서라도요. 치실을 예,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빼야지, 안 그러면은 잇몸병에 금방 걸려버립니다. 아, 여러분 이빨 사이에 그 뭔가 이물질이 껴있을 때는 금방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빨을 닦아도 안 빼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에이, 그럼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신 치과 충치의 원인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물질이 꼈다고 느꼈을 때는 뭐 치실을 사용해서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빼는 게 좋겠군요. 만약에 정말 안 빠진다 그러면 뭐 치과에 방문해야겠네요. 뭐 정말 안 예, 빠진다 그러면. 예, 꼭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회에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검진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그 장시간이에요. 시간 좀 길게 예,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나오시는군요. 예. 다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원장님 마지막 가시는 게 신청곡 어떤 거 하실까요? 예,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를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신청하신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들으시면서 오늘 구리 나인치과 원장님, 나도 원장님과 이만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방금 들으신 곡은 나인치과 원장님이 선곡해주신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듣고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거리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소개해 주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이소 시간은 구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리시에 있는 모든 맛집, 멋집 등 모든 점포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나요? 구리시가 곱창이 유명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도 다른 지역에서 곱창을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구리시만큼 곱창이 맛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이소에서 소개해드릴 가게는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곱창 브로스입니다. 구리 곱창 브로스는 이번에 신규 오픈한 따끈따끈한 가게입니다. 위치는 저희 라디오 부스, 공영주차장 바로 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곱창 브로스 저도 어제 가봤는데요. 테이블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다는 증거겠죠. 곱창 브로스의 메뉴로는 야채 곱창, 야채 알곱창, 순대 곱창, 왕십리 소금 막창, 왕십리 양념 막창, 오돌뼈, 훈연 닭발, 볶음밥 등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곱창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갈릭 곱창이랑 치즈 곱창,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있답니다. 색다른 곱창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격인 가게인 것 같습니다. 또 기본 쌈 채소로는 상추, 깻잎, 고추, 양파, 마늘을 제공하고 쌈장, 콩가루, 백김치, 깍두기, 콩나물국, 초장, 그리고 특이하게 마요네즈를 준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게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곱창 브로스에는 테이블마다 배터리가 방전된 표시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네요. 고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곱창 브로스입니다. 제가 어제 가본 곱창 브로스에 대한 느낌은 다른 곱창집과는 분위기가 약간은 달랐습니다. 곱창집 하면 대부분 동그란 드럼통 같은 테이블에
동그란 의자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다른 곱창집과 비교하여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와 편한 의자로 되어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음식에 같은 금액이라면 저라면은 이런 가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곱창 브루스는 현재 오픈 기념으로 오리엔탈 샐러드와 음료수를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기념으로 나오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서 사용하는 치즈는 곱창 브루스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곱창 브루스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듣고 가시기 전에 임창정의 사랑닷컴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게 전부 너야. 그래서 내게 이러는 거야. 괜찮아 내 상처는. 방금 들으신 곡은 임창정의 사랑닷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에 소재한 단체나 기관,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단체는 구리 남양주시 통합카페, 일명 구남통입니다. 구리시나 남양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인맥을 넓히고 싶다, 또는 같이 술 한잔 할 친구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남통은 2013년 4월에 개설된 카페로 현재 회원수가 3,800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구리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할 때 번개 모임을 즉석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심심하거나 술 한잔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할 때 서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정모는 5차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한 번 모일 때 45분 정도가 모인다고 하네요. 또한 소모임으로 영화 모임, 사진 정보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입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취미가 같은 분들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구남통에 가입된 상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모도 한번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구남통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구남통을 치시면 구남통 카페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 남양주 통합 카페, 일명 구남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세요. 또한 앞으로 맛집, 멋집, 점포 소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포 소개 많이 해드리고 매출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주도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희 씨가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 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